네, 안녕하세요. 오토트리뷰 양봉수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국이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그래서 저희도 잠깐 리뷰를 중단했다가 이제 조금 잠잠해지는 분위기여서 오랜만에 밖에 나왔는데, 일단 오늘 소개할 모델은 다음 기술의 히트라는 모델입니다. 히트. 이거 벌써 여기저기서 공개한 제품도 아닌데 문의가 되게 많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도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480 모델이 있었는데 얘는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더 작은 모델로 개발했더니 이 개발 소식을 듣고 벌써부터 계약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뭐가 과연 그렇게 좋길래 계약이 공개하기 전부터 들어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480하고 이 히트라는 모델하고 큰 차이는, 기존의 480은 굉장히 각진 디자인을 강조했었고 꽤 큰 사이즈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히트는 이 A프레임까지 길이를 포함해도 5m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 뒤쪽 캠퍼 부분, 이 부분만 잘라서 놓고 봤을 때 3.9m, 그러니까 400급 중에서 가장 작은 그 정도 사이즈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보시면 얘가 좀 더 낮아요. 기존의 480은 더 높은데 얘는 더 낮아졌습니다. 요거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지하주차장에 진입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더 낮춰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크기가, 길이나 높이가 더 작아진 게 특징입니다. 디자인 당연히 큰 차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외관만 딱 봤을 때는 굉장히 감각적이다. 기존에는 투박했으면 지금은 많이 세련돼졌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이 외관을 보면서 궁금했던 점은 여기 이제 R값이 들어간 이 부분인데요. 여기가 이제 성형을 잘못하면 여기가 보기 싫게 너무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되게 매끈한 편이에요. 지금 마감을 굉장히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성형이 잘 된 것 같고, 이쪽에는 냉장고 때문에 이런 장치들이 있는 것 같고, 뒤에는 뒤에를 진짜 잘 해놓은 게 이 출입문 높이를 낮춰놨어요. 유럽에 보면 그 팝업식 이런 카라반들은 일반 카라반하고 똑같이 높이가 높아요. 그래서 발판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얘는 문 높이가 낮아서 그냥 발판 없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렇게 문 높이 낮춰놓은 거, 요건 정말 잘한 것 같고요. 이쪽 보시면 휠이나 타이어 디자인을 굉장히 신경 써 놓으셨어요. 휠 타이어 기본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또 이 히트 같은 경우는 관성식 브레이크가 아니라 전자식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서 앞차가 브레이크 잡을 때 잡히는 건 관성식하고 똑같지만, 관성식 브레이크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견인차가 이제 굉장히 픽업 트럭처럼 중량이 있는 차량이 아닐 때는 보통 승용차로도 얘가 견인이 많이 되거든요. 언덕을 올라가다 브레이크 잡았을 때 뒤로 밀린대요, 관성식은. 근데 얘는 전자식이어서 언덕을 올라갔다가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도 카라반 무게 때문에 뒤로 밀리는 그런 위험한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식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다는 거. 뒤쪽 보면 이쪽은 이제 수납함은 이렇게 눌러서 여는 타입인데, 이 눌러서 여는 타입은 불편해. 근데 어쨌든 수납 공간이 이렇게 야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모터홈 리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터홈에 비해서는 수납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은 편이에요. 뒤에는 좀 특이한 게 후방 카메라인데, 후방 카메라에 안테나가 있어서 제가 먼저 여쭤봤습니다. 왜 후방 카메라에 안테나가 있냐고 그랬더니, 요거는 이제 차량이랑 블루투스로 연결돼서 훨씬 더 배선이나 작업이 깔끔하다고 하고요. 단가 자체는 당연히 요게 좀 더 고가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모두 LED를 사용했습니다. 번호판도 좀 제대로 짜 놓으셨고, 이거 알루미늄 같은데?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하부지지 돼 있고, 외관은 정말 기존에 저기 있던 480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세련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팝업 되는 부분이 전체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일부만 올라가서 이게 더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옆에 있는 거 480, 얘 보면은 얘는 더 많은 면적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실용적이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세련된 느낌이 확실히 더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은 수납 공간인 것 같아요. 거의 개발이 거의 다 되긴 했지만 아직 미완성 모델이라 그런지 손잡이는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여기에 이제 가스통이나 아니면 다른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A프레임 여기 보시면 알코 제품을 사용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걸 이용해서 이제 전자식 브레이크를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도 들어가 있고, 폭은 2.1m를 약간 넘는
그 정도 수준인데 처음 카라반을 접하시는 분들한테도 운전하기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레일 사용해서 어닝을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고, 와 진짜 발판 안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거 너무 좋다. 일단 실내를 들어왔을 땐 팝업이 돼 있어서 높이는 충분합니다. 여기 팝업이 돼 있는 부분이 195cm 정도 나오기 때문에 웬만한 성인들은 거의 다 뭐 무리 없이 서 있을 높이고요. 그리고 여기 팝업을 내렸을 때 높이가 이 정도거든요. 여기까지 높이는 163cm 정도. 그러니까 키가 그렇게 크지 않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은 팝업하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조금 키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반드시 올려서 써야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델의 장점은 밖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지하 주차장의 진입 여부예요. 요즘 카라반들이 그 차고지 증명 때문에 조금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사무소에다 이제 등록을 해서 그냥 아파트 주차장에 한 켠에다 딱 주차할 수 있으니까 차고지 증명이나 아니면 또 아파트 주차장도 요즘은 다 지하로만 있는 아파트들도 많잖아요. 그런 아파트들도 지하에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요 팝업 되는 거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뭐 팝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을 보면은 약간 글램핑장에 온 듯한 그런 느낌도 살짝 들어요.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카라반과 조금 다른 실내, 좀 더 감성적인 느낌이 나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그렇게 잘 삭는 재질도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서 얘가 낡으면 그때는 이것만 딱 교체하면 되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실용적인 것 같아요. 밑에 창문도 있지만 이렇게 또 내려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요런 또 약간 이거 글램핑 감성인데 그렇지 않아요? 뭐 이런 느낌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흰색이라서 관리 잘못하면은 낭패 볼 수 있겠죠? 문제는. 이제 구조를 좀 둘러볼게요. 이 앞부분이 주방인데 주방에는 개수대를 꽤 큰 걸 해놨어요. A4 용지가 이렇게 쑥 들어갈 정도로 개수대가 그렇게 작진 않고 그냥 쓸만한 정도고, 그리고 인덕션 들어가 있는데 인덕션은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옵션일 것 같아요. 보통은 그냥 가스레인지 올려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옵션일 것 같고, 앞에는 낮은 선반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 가격을 보여드리면 얘가 원래 한 2,200 정도 돼요. 근데 요즘 출시 행사가로 해가지고 1,990만원? 네, 1,900만원대 이렇게 판매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1,998만원이면은 사실상 2,000만원인 건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코로나 이슈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마 유지가 될 것 같으니까 다음 기술에 문의하셔서 한 번씩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00만원짜리라는 걸 감안하고 봅시다. 그래서 실내 가구를 봤을 때는 저는 처음 봤을 때 요즘 트렌드는 이런 톤의 가구를 사용하지 않는데 굳이 이런 걸 사용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일단 가격을 듣고 나니까 한번 이해가 됐고, 그래도 아무리 뭐 가격을 생각한다고 해도 이 가구 색상 바꿀 수 없냐고 여쭤봤더니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 상담을 통해서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납 공간은, 수납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수납장은 이제 안쪽에도 마감을 하긴 했는데 아직 이런 옆부분, 이런 부분은 살짝 거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잠금 장치는 보기에는 깔끔하거든요. 전에 제가 에이스 캠퍼 제품 말씀드릴 때도 말했지만 이게 보기에는 깔끔한데 사용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 높이가 너무 낮아. 전자레인지 쓰려면 이렇게 숙여서 사용해야 돼. 그리고 전자레인지도 작아요. 전자레인지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이거 보통 4인 가족이 사용할 만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전자레인지는 좀 더 커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옆에는 냉장고가 상하 분리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이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은 사이즈는 꽤 괜찮아요. 여기 제 오른손 옆에서 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사이즈는 괜찮습니다. 여기 뭐 고정식 변기는 없고 아마 이동식 변기를 사용해야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 가격대가 있으니까요. 변기가 없는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여유롭고, 변기가 있다고 해도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간이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그리고 이쪽에 샤워기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요. 세면대는 없네요. 세면대가 없네. 샤워기도 되게 좋은 거 넣어놨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데 세면대가 없어요. 아쉽게도. 요거는 이제 라이트는 이렇게 폈다 껐다 할 수 있고, 요거는 문 이렇게 슬라이딩 되는 요 미닫이, 요 문은 좋거든요. 근데 얘를 잠글 수는 없어.
아무리 가족들끼리 쓰지만 하긴 뭐 다른 모터홈이나 카라반도 잠금 장치가 안 되는 게 많아서 왠지 이렇게 슬라이딩 되니까 더 잘 열릴 것 같고 뭔가 심리적으로 그런데, 그리고 여기 뚫려 있잖아요. 여기 뚫려 있는 거는 위쪽에 돌려가지고 커튼으로 돌려서 안에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직 미완성 모델이라. 다음 기술의 이 히트 모델만 그런 게 아니고 에리바 같은 유럽산 모델도 팝업 형태는 여기 다 커튼으로 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화장실은 괜찮은데? 근데 좀 이 팝업 모델들의 단점인데, 에리바도 그랬지만 밝지가 않아. 실내가 좀 좋게 표현하면은 분위기가 있고 은은한데, 또 나쁘게 표현하면 어둡습니다. 이런 포인트 등 같은 거 되게 잘 들어가긴 했는데 밤에는 조금 어둡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박인 거, 이게 뭔지 아세요? 와, 이거 대박이에요. 대박이죠? 옷장이 엄청 커. 여기다 이제 이불이나 옷걸이 같은 거 이렇게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 옷장이 이건 뭐 미쳤어. 그냥 밖에서 수납 공간 좀 작았잖아요.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 실내에서 너무 넓어서 엄청나죠. 옷장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리고 수납장이 또 있는데요. 아, 여기도 엄청나요. 밥솥도 그냥 시원시원하게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대로 출고되는 모델은 아니긴 하지만 뒤쪽에 배선은 조금만 더 깔끔하게 딱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지금도 좋긴 한데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아, 조금 아쉽다. 이거 내가 해주고 싶다. 우리 집에 제가 그 벽걸이 TV라서 제 선 마감 제가 했거든요. 이거 조금만 이렇게 이쁘게 감아주면은 훨씬 더 깔끔할 텐데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수납 공간 위쪽은 이렇게 상판이 있어서 뭐 조리하면서 사용하든 아니면 가벼운 물건 올려놓든 뭐 그런 거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뭐 책 같은 것도 꽂아 놓을 수도 있고, 컨트롤 패널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컨트롤 패널은 아직 마감이 다 안 끝난 것 같아요. 여기 뭐 이게 뭔지가 잘 안 써져 있어. 뭔지 잘 안 써져 있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자리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긴 아마 뭐 욕실 등 뭐 주방 등 그런 게 이제 붙을 것 같습니다. 디머 기능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엔 배터리 상태 확인할 수 있는 컨트롤 패널 있고, 아직 히터나 이런 거는 장착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장착되면은 어쨌든 컨트롤 패널들도 다 여기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쪽 공간으로. 여기가 이 히트의 하이라이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저는 색상을 참 잘 바꾼 것 같아요. 아직 가구 색상은 기존의 480 모델하고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일단 이런 패브릭 색상도 좋고 테이블도 괜찮긴 한데요. 아, 근데 테이블이 4인 가족이 쓰기에는 조금 작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 정도 이렇게 확 더 커져도 좋을 것 같은데 상당히 작게 느껴지는데요. 뭐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있는 게, 평상시에 이제 내 가족 쓸 때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 공간만 따로 분리해서 침실로 만들 수 있다고 해요. 보면 여기 아래쪽을 싹 당겨가지고 이렇게 당긴 다음에 테이블을 이쪽에 다시 밀어 넣으면 이쪽에서는 두세 명이 앉아 있을 수 있고 안에서는 또 누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변환도 되게 쉬웠잖아요, 지금. 아, 누워볼까? 오! 길이 꽤 나오죠? 지금 누웠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좋고, 이 쿠션감이 상당한데요, 이거? 만져보세요. 이거 장난 아니야. 오, 그죠? 메모리 폼인가요? 메모리 폼은 아니래. 내가 물어봤는데. 근데 메모리 폼은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그런 소재를 사용해서 메모리 폼에 버금가는 그런 느낌 되게 좋죠? 네, 엄청 좋아요. 이렇게 쿠션 빼고, 한량처럼 누워있고 싶다. 밖에 이렇게 산도 보이고 하니까. 근데 이런 건 좋아요. 지금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느낌도 좋거든요. 생각보다 조명이 또 여기 실내가 밝지가 않아서 은은한 그런 느낌도 있고 좋긴 한데, 지금 딱 하나 거슬리는 거, 팬 돌아가는 소리. 여기 이거 장비가 제가 이쪽만 침대로 이제 변환해서 보여드렸는데, 여기 앞에도 당연히 침대로 바꿀 수 있고, 이쪽은 대신 테이블을 접어야 돼요. 이 테이블을 딱 밑으로 내려서 침대로 변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방금
박을 뻔했는데 아무튼 디자인적으로는 이렇게 있으면 깔끔하긴 하지만 실제 사용할 때는 저라면은 여기다 좀 마감재를 이렇게 대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머리 박았을 때 아프지 않게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앉아있을 때도 높이가 괜찮긴 해요. 제가 허리 쭉 폈거든요. 높이 괜찮죠. 주먹이 들어가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키가 한 185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높이가 이렇게. 아, 이건 좀 억지다, 그죠? 좀 억지가 있었네. 방금 거 편하다고 했으면 욕 먹었습니다. 아, 수납 공간 굉장히 깊어가지고 이런 거는 좋거든요. 근데 이 내릴 때도 문제네. 힌지가 단단한 것도 좋습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조심히 열고 닫고 해야 돼서 손잡이가 있는 게 훨씬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높이가 지금 수납 공간이 되게 낮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앉았을 때 머리 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낮게 해놓으셨다고 하는데 내가 대표님보다 키가 큰가? 아까 대표님이 앉아 계실 때는 머리가 대표님은 안 닿으셨는데 저는 닿거든요? 허리가 기신 거 아닐까요? 구 대표님도 나를 갈구더니 여기 또 한 PD님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요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저 같으면 저는 그냥 차라리 뺄 것 같아요. 이거 어차피 수납 공간이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그냥 빼고 출고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쪽에 보시면 여기 튀어나온 거 보이세요? 아니 여기 이거 조금 더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할 수 없었냐, 이거 왜 이렇게 튀어나왔냐 여쭤봤더니 여기 보면 이렇게 눌리거든요. 여기는 그냥 패널이야. 근데 여기는 뭔가 눌려서 뭔가 마감을 한 번 더 한 거예요. 여기다가 이쪽은 이제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성형을 뜬 거라서 이런 마감을 더 하지 않으면 이제 결로가 생길 수 있고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 안쪽에 마감을 더 해 놓으셨다고 해요. 네, 그거는 업체에서 더 신경 쓴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독서등이 있는데 얘가 굉장히 밝아요. 지금은 저희가 낮이니까 그렇게 밝은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웬만한 거는 야간에도 다 비춰줄 수 있는 그 정도 밝기라고 합니다. 야, 근데 이거 2,000만 원이면 괜찮은데? 얘는 뭔가 좀 더 그런 감성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팝업이잖아요. 팝업인데도 불구하고 실내가 더 쾌적한 느낌? 오늘 제가 옵션 설명을 많이 못 드렸잖아요. 그거는 뒤에서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리뷰하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네네. 그냥 이 팝업된 걸 내려놨을 때 기본 높이는 더 낮아진 것 같아요. 480보다? 네, 낮아졌어요. 낮춘 이유가 지하 주차장 때문에 그런 거. 지하 주차장이 보통 보니까 2.1도 주차장에 넣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품을 조금 더 낮췄어요. 한 6cm, 기존 모델보다 한 6cm 정도 낮아졌습니다. 에어컨을 달 수 없는 거예요? 아니요, 에어컨 답니다. 팝업이 되는데? 네, 팝업 되는데도 저희가 에어컨은 여기 가구 하단에 보면 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에어컨을 다 매립을 하기 위해서 언더베드형이나 그런 형태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패널 같은 건 얘는 작업 못 하는 거예요? 태양광 패널도 작업이 가능하고 그래서 여기 실내 구조를 보면 요 지붕면 저희가 전에는 이제 팝업되는 그 상부에다가 작업을 해봤는데 선도 이제 뭐 외부로 어차피 나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 판에다가 하게 되면 200W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그냥 그 팝업을 안 시키고 태양광 같은 거 작업할 수 있게끔 판을 고정을 시켜 놓은 거죠.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 예. 태양광이나 이제 기타 장치를 위해서 남겨놨다. 태양광 같은 거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어쨌든 그 조금 높이가 올라가거든요. 플렉시블 붙이더라도 어쨌든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아예 그냥 이 모델 팝업된 모델이 들어가는 장소라고 하면 전혀 태양광을 부착을 해도 구애를 안 받게끔 저희가 하려고 이쪽 공간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 팝업되는 방식 자체가 기존의 480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네네. 이런 방식이 기존의 에리바 쪽에서 봤던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부에 이제 작동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거는 유럽 쪽의 카라반하고 거의 동일하게 구조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냥 손으로 쭉 잡아당기고 올리고 하면 되는 거죠? 네네. 그 전에는 이제 핀도 뽑아야 되고 안전 핀도 뽑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냥 에리바 모델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바로 당겨서 내릴 수 있고 올릴 수 있고. 요즘 인기 많은 그 스타렉스 세미 캠핑카 그런 형태죠. 굉장히 편한 방식이죠. 그리고 외관에서 좀 궁금했던 게
패널에 무늬가 있더라고요. 예. 지금 실내에서 봐도 패널에 무늬가 있는데 네, 있어요. 제가 뭐 어디서 듣기로는 이제 얇은 패널이 그렇다고. 예. 티스의 차이는 뭐 조금씩 있을 수 있는데 네. 어차피 GRP라는 소재 자체가 기존에 이제 FRP 생각하시면 되는데 FRP는 적층하는 대로 쭉 그냥 그대로 이제 굳히는 타입인 거고 GRP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FRP만큼 적층을 했다가도 압축을 시켜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강성은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무게도 더 가벼워지고 뭐 그런 이점이 있어서 이걸 하는데 여기 체크 무늬 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는 네. 속에 들어가는 보강제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유리섬유라든지 네. 뭐 카본이라든지 이렇게 보강제가 들어가는데 그런 보강제가 이렇게 패턴이 이렇게 짜져 있어요. 아, 그러다 보강제. 보니까 압축을 하면 네. 얇아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보강제가 이렇게 무늬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패널을 저희가 쓰는 이유가 물론 이제 GRP 소재에서도 네. 두께가 조금 더 두꺼운 것들도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어쨌든 이 모델 자체를 경량화를 시키다 보니까 그런 이제 소재를 쓰기가 좀 어려운 거죠. 두껍게 가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량을 자꾸 줄이고 그 다음에 소재는 어쨌든 일반 알루미늄 수입 카라반에 들어오는 알루미늄 패널이나 이런 거보다도 얘가 훨씬 더 고가거든요. 네. 예, 그런 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제가 리뷰를 하면서 네네. 옵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많이 못 드렸어요. 네. 아직 옵션표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옵션 설명을 못 드렸는데 네. 뭐 주요 옵션 정도는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동 무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들어가는 이제 에버스페커 하이보일러. 저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무시동 히터, 공기만 데펴지는 히터가 들어가는데 네. 하이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바닥 난방, 그 다음에 온풍, 그 다음에 욕실에서 쓰는 혹은 이제 개수대에서 쓰는 온수까지 같이 나오는 모델. 그거 정도가 저희가 이제 주력으로 가는 옵션이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구매를 하셔도 되는데 네. 이번에 이제 저희 협력업체에서 그 리스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네. 배터리 240A 정도 뭐 장착을 하면 좀 넉넉하게 쓸 수 있는데 그 정도를 월 뭐 초초에 30만 원 내고 그 다음에 월 이제 뭐 5만 5천 원 정도 내서 3년 동안 사용하게 되면 본인 이제 배터리가 되고 뭐 이런 그 할부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조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노지 같은 쪽으로 이제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네. 배터리가 반드시 거의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무조건 발전기만 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더 이제 쉽게 갈 수 있지 않냐. 아, 그리고 컨트롤 패널들은 네. 저쪽으로 다 몰리는 게 맞죠? 한쪽으로. 예. 예. 그리고 저쪽에 이제 뭐 에버스페크라든지 뭐 네. 그런 쪽에도 또 컨트롤 패널이 한 3개 정도 더 붙거든요. 네. 저쪽에 가는 게 좀 용이하지 않을까. 외부에서도 또 들어와서 바로 이렇게 네네.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쪽으로 몰려고 하는데 디자인적인 거는 제가 봐도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네. 깔끔하게 좀 다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배터리 패널 저 관련해서는 네. 컨트롤러가 보니까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뭐 앱, 스마트폰 앱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배터리 업체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데 네.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어요. 배터리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3년 동안 쓰는데 좋은 거는 뭔가 하면 저희가 기존에 배터리를 쓰다 보면 이제 고장도 날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 문제가 생기면 3년 내에는 그냥 1대1로 교체를 해주는 오. 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도 좀 신뢰를 하고 이제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배터리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 BMS라든지 그런 부분은 국내 박사님들이 다 설계하고 하는 네. 부분이라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대기 전력 같은 경우에도 얘는 1시간 동안 전력을 쓰지 않으면 네. 바로 그냥 대기 전력 자체를 차단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자연 방전이라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줄인 모델이에요. 그럼 집에서 컨센트 빼놓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겠네요. 1시간 동안 쓰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차단을 시켰다가 미세 전류라도 다시 쓰게 되면 네. 다시 이제 그 활성화가 되는 그런 개념을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뭐 효율적이기도 하고. 네. 네. 용량은 어떻게 돼요? 배터리 용량? 240A 넣을 수도 있고, 네. 300A 넣을 수도 있고. 근데 같은 용량이어도 아까 그렇게 대기 전력 차단하거나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네요. 쓸 수 있죠. 네, 자가 방전이라는 게 네.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거기다가 예를 들면 인버터를 물려놓는다든지 그러면 아무래도 가정을 생각하시면 똑같거든요. 네. 콘센트에다 여러 가지 이렇게 꽂아놓으면 네. 대기 전력 빠져나가고 네. 이렇게 전류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기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 이 히트 모델의 현재 가격은 거의 뭐 한 2천만 원 정도? 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 옵션을 웬만한 옵션을 거의 다 넣었을 때 네.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풀옵션이라고 하면 저희가 옵션 금액에서 다 해도 2,500, 600 정도 선에서 다 할 수 있게끔. 부가세 포함인가요? 부가세 포함입니다. 이제 조명 자체가 뭐 측면에 있는 이런 조명들도 밝긴 하지만 네. 조금 약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걸 뭐 좋게 표현하면 감성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너무 어두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둡다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요거 뭐 대안이나 저희가 이제 뭐 대책? 야간 같은 경우에는 이 네. 조명을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렇게 어둡진 않아요. 근데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천정에 들어가 있는 이 GRP 소재를 잘 활용을 해서 네. 그 은하수 조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간접 조명을 쏴서 천정을 그 은하수처럼 이렇게 그 불빛을 주는 그런 네네.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조명을 좀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 테이블 사이즈가 네. 4인 가족이 사용하기에는 좀 작죠. 네. 그래서 레이아웃을 좀 바꿀 수가 있어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지금 앉아 계신 쪽에, 여기 지금 고정 베드 있는 데까지 있죠. 여기까지 침대를 만들어 버리고, 네. 여기가 두 사람 앉는 걸로 가고, 그러면 테이블이 좀 더 커지겠죠. 그 모델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요 지금 레이아웃 나온 거 요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아예 이제 뭐 갈비살이 들어가는 뭐 고정 침대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레이아웃을 좀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밖에 보니까 어닝은 또 없더라고요. 어닝은 이 모델은 지붕형밖에 못 올려요. 플레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네. 측면에 붙이는 어닝이 있고, 네. 또 지붕에 붙이는 어닝이 있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어닝 레일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저희가 스크린 같은 작업을 하게 되면 그거를 주력으로 사용을 하는데, 어닝을 옵션으로 달고 싶다고 하면 지붕형 어닝을 달 수 있습니다. 측면으로 왜 못 달아요? 공간이 안 나와요. 이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모델 특징이 네. 옆판이 작거든요. 근데 이제 창문도 아까 여기 이제 출입구 들어와 보시면 일반 주차장이나 차고에 들어가는 모델보다는 굉장히 드나들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네. 그렇기 위해서 창을 좀 출입구를 큰 거를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단까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레일이 들어가는 그 공간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거기에 맞는 공간을 네. 사용을 하려고 하면 어닝을 좀 작은 걸 달아야 되는데 또 그러기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큰 사이즈 달라면 지붕형이라고 아예 나오는 네. 게 있어요. 그거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완전 이해됩니다. 현재 지금 기본적으로 잡혀 있는 게 2,100만 원대로 잡혀 있는데, 네. 지금 또 뭐 여러 가지로 좀 어렵죠. 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가 1,000만 원대로 1,000만 원 후반대로 네. 일단은 가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는 이렇게 편안함이 느껴지긴 하는데, 네. 그런 느낌이 좋은데, 요즘 트렌드는 또 이게 아니다 보니까 가구 색깔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네. 꽤 많을 것 같거든요.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뭐 적용이 가능하게끔. 뭐 흰색 하고 싶으면 흰색도 되는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많이 경량화에 많이 신경을 쓴 모델이거든요. 네. 중량을 줄여야 되는 부분은 모든 거를 다 손을 대야 돼요. 그러니까 프레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뭐 대신에 이제 그렇게 만들면서도 또 강성도 잡아야 되고, 네. 사실 자동차 제조회사도 중량 낮추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죠. 카라반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레저 장비 만드는 회사도 중량을 낮추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태리 포플러 합판이라는 걸 사용을 네. 하거든요.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중량이 좀 낮아지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포플러 합판을 바깥에 어떤 그 색상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차이인데, 그거는 네. 색상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색상 저희를 좀 늘려서 네. 저희가 고객분들이 선택하면 그 색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색상 얘기하다 보니까 중량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은 승용차들도 이 카라반을 견인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다 가능합니다. 레이는 안 되죠, 그래도? 레이가 견인을 하더라고요. 타사에 보니까 같은 네. 중량급에서 레이가 견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요 정도 급이면 사실은 레이에 견인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권장하진 않는다. 네. 그러면 좀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려면 뭐 소형차 준중형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네. 그 정도 급부터는 언제든지 뭐 견인도 다 가능하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거 오늘 너무 좋게 리뷰를 해놔가지고 그런가요? 와, 걱정이네. 댓글 걱정. 저희 많이 신경 쓴 모델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모델 자체가 팝업이 되는 모델이 네. 싼 모델이 없어요. 맞아요. 수입 들어와서 보는 모델도 아마 다 찾아보시면, 저희가 에어 카라반 때도 마찬가지로 팝업을 하고 있지만, 네. 가격대가 뭐 그렇게 수입 카라반에 비해서 저기 한 것도 아니고, 또 기존의 에어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나 차고로 들어갈 수 있는 모델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모델로 만들었거든요. 앞쪽에 견인바 폴딩되는 거하고. 근데 이 모델도 저희가 주력으로 만들 때 첫 번째가 이제 가성비를 좀 많이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뭐 타사 모델들도 있으니까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팝업의 장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 실제로 이제 뭐 사계절 동안 캠핑을 하면서 주무셔 보면, 잠을 자보면 그 면 원단 쪽에서 이 환기가 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쾌적함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공간도 팝업을 시켰을 때는 뭐 넓게 사용할 수 있고 뭐 개방감도 좋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에요, 쉽게 말하면. 네. 그리고 그 수입 들어오는 그 제품들이 왜 가격이 비싼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비싼 거거든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뭐 3천 후반대부터 시작을 하니까, 네. 요 정도 급이면. 근데 저희가 1,000만 원대로 일단은 1,000만 원 후반대지만 네. 그 금액대로 판매를 한다고 하면 아마 굉장히 괜찮은 선택이 아닌가. 그리고 국내에서 제작하는 만큼 뭐 AS라든지 뭐 사후 관리 쪽에서 저희가 또 오히려 이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가 좀 뭐 장점이다 이렇게 좀 어필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